볼은 완전히 밖으로 빠졌는데 캐시가 발을 엄청 깊게 넣으면서 벤탄쿠르의 오른쪽 발목과 무릎을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이 태클을 당하고 난 뒤로 밖에 교체 사인을 보내면서 자리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이게 아마 어제 경기에서 제일 아쉬웠던 토트넘의 장면이 아닐까.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인터뷰할 때는 내가 좀 더 부지런했어야 됐다, 내가 좀 더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서 업사이드 라인을 뚫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날 컨셉 자체가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찬스 메이킹을 하는 게 토트넘의 컨셉이었다라면은 손흥민 선수를 보고 이 공간에다 패스를 넣어준 것도 참 좋지만, 이 트랙을 부수기 위해서는 한 템포 안으로 치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살짝 어그로를 끄면서 내려와줄 때 이 셉세비에게 이런 패스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 업사이드 라인을 부술 수 있는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은 바로 요 장면인데요. 경기 시작하고 전반전에 정말 좋은 장면들이 나왔어요.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셉세비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아스톤빌라의 라인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앞선에 있는 손흥민 선수나 존슨 같은 선수들이 침투를 하면은 분명히 이건 업사이드 라인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날은 우독이랑 셉세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요 2선에서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서 업사이드 라인을 깨 부시려고 했던 전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참 좋은 장면들이 나왔어요. 포로가 딱 공을 잡고 있고 전방을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건 아마 준비가 되어 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로의 시야 속에는 소니도 보이고 우도기도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방적인 상황이었다면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를 보고 요렇게 뛰어 들어가는 공간에다 포로가 아마 킥을 앞에다 넣어줬을 건데, 아마 이거는 훈련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야, 이거 아스톤빌라 라인을 깨려면은 제일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라인이 한 번에 쭉 올라오면서 업사이드 트랙을 만들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업사이드 트랙을 뚫기 위해서는 이 우독이나 클루세스키를 이용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면서 이 라인을 깨 부셔야 된다라는 뭔가 약속된 플레이가 아닌가 싶었고, 여기서도 이제 포로가 공을 잡고 전방으로 쭉 침투를 가져가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우독이 쪽으로 공간에다 킥을 정확하게 때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독이가 자신의 주 발인 왼발에 걸리는 게 아니라 볼이 안타깝게도 오른발에 걸리면서 슈팅이 조금은 높게 떠서 골대 위로 빗나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마 입중계 때 야, 오늘 토트넘이 경기 이겼다. 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톤빌라의 이 업사이드 라인을 어떻게 깨부실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뭔가 토트넘이 본인들에게 이런 좋은 찬스들이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게 어제 또 패배하는데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도기가 아쉽게 찬스를 놓치고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이제 벤탄쿠르가 돌아오고 나서 정말 많이 어제 좋았던 거는, 이 벤탄쿠르 선수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호이비에르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선수이고 기술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다 보니까 전진 패스를 할 때 요런 이제 사이끼를 정확하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제 소니가 전방에 상대 수비랑 붙어 있다가 공을 받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벤탕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클루셉스키 뭐하고 있나요? 바로 전진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온 이 공간을 대신해서 벤탄쿠르가 침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정말 셉셉이랑 우도기가 전반전에 보여준 이 침투 움직임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셉셉이한테 한 번에 이렇게 공을 돌려쳐주게 되고요. 셉셉이가 본인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파우 토레스라는 선수한테 어깨를 먼저 뺏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셉셉이가 살짝 머리를 써가지고 파우 토레스랑 직접적으로 여기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돌아가서 파우 토레스의 어깨를 피하면서 먼저 공에 대한 우선권을 선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바로 슈팅을 하기보다는 태클을 들어오는 옆에 중앙수비수 선수를 완벽하게 제쳐내고 반대편 골대를 보고 감아 때렸는데, 이 공이 참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을 맞게 되는 토트넘이었죠. 그리고 흘러나오는 볼을 다시 한번 존슨이 들어가면서 리바운드 처리를 하지만 아쉽게도 또 파우 토레스라는 중앙수비수한테 블락킹을 당하면서 득점 찬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전에 이 몇 시킨스가 안 되는데도 경기 초반부터 정말 토트넘이 경기를 잘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쉽게도 이 모든 찬스들을 토트넘이 계속해서 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토트넘한테 정말 위험했던 장면이에요. 제가 이날 이제 루카 디뉴라는 선수가 아스톤 빌라에 있는데 이 선수가 왼발 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날 안타깝게도 토트넘은 이제 에릭 다이어를 벤치 명단에 넣으면서 사실상 4명의 사이드 풀백 자원을 모두 다 포백에 넣는 이런 강수를 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세트피스나 뭔가 크로스 장면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중앙수비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상당히 좀 전문 중앙수비들보다, 그리고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공중볼에서 우위를 많이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날도 루카 디뉴의 정말 날카로운 킥이 날라오게 되고, 이제 파우 토레스가 헤딩을 했지만 아쉽게도 공이 골대 옆으로 살짝 비껴나가면서 토트넘에게는 경기 초반 정말 다행이었던 장면이지 않았을까. 근데 토트넘은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날 본인들에게 어떤 위험한 장면이 생길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전반전 끝나기 전에 또 세트피스에서 시점을 파우 토레스라는 선수한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골을 놓치고 아쉬워하는 파우 토레스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장면은 이제 이날 브라이언 힐이 정발 윙으로 왼쪽 윙에 출전을 했는데, 우독이랑 진짜 정말 좋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원래 토트넘이 제일 잘하던 우독이가 앞쪽으로 쭉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띄워주면은 이 왼쪽 윙에 있는 선수들이 공을 잡고 뭔가 하기보다는 앞에다 툭툭 놓아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장점 중 하나였는데, 이날 이제 힐이랑 우독이가 전반전에는 이게 정말 조합이 잘 맞으면서 왼쪽 공격도 살아나고 또 존슨과 포로가 있는 오른쪽 공격도 살아나는 걸 보고 토트넘 오늘 경기 진짜 재밌게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볼이 들어가고 난 뒤에 뭔가 우독이가 앞에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오게 되고, 뒤에 있는 로셀소에게 볼을 연결시켜 주는데, 이날 로셀소도 진짜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보여준 경기였지 않을까. 이 선수가 상당히 패싱 능력도 좋고 창의적이고 이런 선수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공을 앞으로 잡아놓고 전진적인 패스를 여기 있는 선수한테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셉세비한테 요 공을 한 번에 쭉 넣어주게 되고, 셉세비가 여기서 아크로바틱한 뭔가 백힐 패스를 보여줍니다. 난 이거 보면서 셉세비가 이 선수 윙어로서도 정말 좋은 선수인데 진짜 공미로서도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상대 수비수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힐이 들어가면서 여지없이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에밀리아노 골키퍼의 손에 걸리면서 공이 옆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지는 볼들을 이제 포로가 들어가면서 이제 헤딩으로 슈팅을 시도하지만 아쉽게도 이 볼이 조금 높게 뜨면서 골대 위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포로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뭐 머리에 피가 난 것도 아니고 상대 수비수랑 머리를 부딪힌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냥 겁나 아픈 척 하는 거야. 그냥 이 헤딩을 제대로 골대로 못했다는 게 아마 좀 부끄러워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날 또 토트넘한테 칭찬을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전방 압박을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거의 패스 4-5개가 안 돌아가고 패스가 전방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맨마킹 수비를 잘해서 정말 이 선수들이 실책성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제 벤탄쿠르가 맥기인이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압박 수비를 잘해서 공을 끊어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셉세비한테 연결된 공이 다시 포로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손흥민 선수도 문전으로 들어가고 힐도 들어가고 모든 선수들이 빠르게 또 역습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셉세비가 안으로 치고 오다가 들어가고 있는 존슨한테 볼을 연결시켜주고, 존슨이 여기서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 보고 올렸지만 아쉽게도 이 앞선에 있는 수비수한테 걸리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정말 좋았던 장면이 무산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우도기가 한 이쯤에서 정말 높은 위치 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캐시가 공을 끊자마자 바로 전방에 있는 와킨스한테 볼을 연결시켜주고, 이제 우도기가 여기서 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벌써 여기까지 내려와서 커버링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날 우도기가 전반전에 어쩔 때는 손흥민 선수 옆에 붙어있고 어쩔 때는 수비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서 아마 우리가 그토록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던 후반전의 우도기를 볼 수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우도기가 공을 정말 잘 끊어내고 다시 한번 우리 팀 포로한테 볼을 연결시켜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장면은 포로가 공을 앞으로 천천히 밀고 가다가 이제 전방에 있는 선수한테 이렇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선에 있는 요 존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라던가 이러한 선수들을 타겟으로 패스를 넣으면은 아스톤 빌라의 정말 정밀한 이 라인을 우리가 파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뛰는 게 아니라 셉셉이가 좀 더 빠르게 침투를 가져가서 포로의 이 뒷공간 패스를 받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몇 번 이러한 위험 장면들을 본인들이 노출을 하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도 이제 계속해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면서도 파우 토레스가 지금 클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간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아랫지역까지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도 정말 정교하게 에메리가 잘 만들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슨이 침투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연결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도 이 찬스가 공이 하늘로 높게 솟구치면서 놓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이 장면은 솔직히 업사이드였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어도 골 인정이 안 됐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포로가 패스를 넣을 때 존슨이 디뉴보다 살짝 앞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사이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셉셉이가 좀 이선에서 많이 들어가고, 또 우도기 선수도 여기서 전반전에 쭉 올라왔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라인을 박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이제 벤탄쿠르한테 호이비에르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장면이죠. 벤탄쿠르는 패싱 능력도 좋은 선수이지만 이렇게 이제 상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드라이브 스루 능력이 참 좋은 선수예요. 한두 명 정도 본인이 달고 들어가면서 드리블로 미드필더 라인을 깰 수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도 이제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 뭔가 빠른 패스도 좋지만 본인이 상대 미드필더 두 명을 완전히 달고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전진적인 패스를 밀어주게 되고, 여기서도 본인이 이 패스를 다시 손흥민 선수한테 받아서 다시 뛰어들어가는 셉셉이에게 이렇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뭐 보시다시피 아스톤 빌라가 라인 관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셉셉이도 이 장면에서 업사이드 라인에 걸려서 이 찬스가 무산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인 관리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벤탄쿠르의 창의적인 패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여기서 이제 포로가 형 나한테 패스 해줘 라고 오른손을 쭉 뻗어서 지금 자신에게 패스를 해달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벤탄쿠르가 살짝은 노루 패스 느낌이 날 정도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발로 꺾어서 이렇게 뒷공간에 패스를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벤탕이 골반만 살짝 틀어서 패스가 들어가게 됐고,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온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포로랑 거의 파우토레스랑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아스톤 빌라 라인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잔디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거의 한 블럭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색깔이 다른 블럭마다 여기 경계선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아스톤 빌라 선수들이 정확하게 이 블럭의 경계선이 나눠지는 이 라인에 일렬로 쭉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훈련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라인을 정밀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업사이드 라인을 완전히 깨고 들어간 포로가 이제 전방에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컷백 패스를 내주지만 아쉽게도 이 수비수한테 커팅 당하면서 이 기회도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도 노셀소가 이날 아래쪽에서 좀 볼 플레잉을 많이 가져가는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해줬는데, 확실하게 미드필더에 무게감을 더해줬고, 여기서도 힐이 침투하는 공간에다가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힐이 여기서 볼을 잡고 드리블을 시도하기보다는 빠른 타이밍에 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크로스를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점프를 했으나 머리에 닿지 않아서 요 득점이 조금은 아쉽게 무산이 됐다. 킥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아마 손흥민 선수의 멋진 헤더골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헤더골을 놓치고 난 뒤에 주장으로서의 뭔가 이 득점 찬스를 놓친 게 정말 아쉽다라는 이 마음이 표현이 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토트넘에 정말 좋았던 첫 번째 득점이 들어갔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로가 코너킥을 쭉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데, 이 볼이 이제 뒤에 있는 노셀소에게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셀소가 여기서 본인 주변에 아무런 수비수들의 제약 없이 자신있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찬스가 왔고, 여기서 왼발로 강하게 로켓과 같은 슈팅을 발사하면서 에밀리아노 골키퍼가 그냥 무릎을 꿇게 만드는 골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골이 들어가고 난데 얼마나 이 많은 토트넘의 선수들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저는 이 골이 들어갔을 때 야, 오늘은 토트넘 되겠다, 야 진짜 노셀소가 이번 시즌 그렇게 기회를 많이 못 받았는데 드디어 본인을 증명을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던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이 골로 이제 토트넘이 전반전에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세스의 골이 들어가고 5분이 안 지난 상황이었는데 바로 위험한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계속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 루카디뉴 왼발, 그리고 와킨스의 머리,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 루카디뉴가 크로스를 올리게 되고, 여기서 정말 와킨스가 높은 스탠딩 점프를 통해서 헤더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왜? 노얄도 중앙수비가 아니야, 벤 데이비스도 중앙수비가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헤더 능력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와킨스에게 완전히 자리를 내주게 되고 와킨스의 헤더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다행히 운이 좋게도 요 와킨스의 앞쪽 무릎이 조금은 에메르송 노얄보다 나와 있다 보니까 옵사이드 라인을 쫙 그었을 때 다행히 업사이드 판정이 되면서 토트넘이 실점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날 경기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벤탄쿠르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맥캐시라는 선수한테 태클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볼이 맥캐시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볼은 여기 빠졌는데 벤탄쿠르의 발목과 무릎 쪽을 가격을 하는 태클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이서 화면을 보시면은 볼은 완전히 밖으로 빠졌는데 캐시가 발을 엄청 깊게 넣으면서 벤탄쿠르의 오른쪽 발목과 무릎을 가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이 태클을 당하고 난 뒤로 계속해서 몸 상태가 안 좋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 교체 사인을 보내면서 자리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제 경기에서 제일 아쉬웠던 토트넘의 장면이 아닐까. 왜냐면은 벤탄쿠르가 전반전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리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이 선수가 부상자가 많은 이 토트넘의 뎁스 안에서 정말 내가 왜 필요로 한지를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전반전에 이 캐시의 태클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은 교체 카드를 이른 시간에 쓰게 됩니다. 바로 호이비에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이비에르는 어떻게 보면은 벤탄쿠르보다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잘하는 선수고, 이 공격적인 측면은 분명히 벤탄쿠르가 더 좋았는데 이 전반전에 흐름이 좋고 토트넘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경기에서 아쉽게도 이 포스테코글루는 벤탄쿠르를 빼게 되고 수비적인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를 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 경기에 아쉬운 토트넘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날 제가 봤을 때는 벤탄쿠르를 90분 내내 기용을 하기보다는 아마도 엔제의 머릿속에는 벤탄쿠르를 70분 정도까지 기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로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이번 시즌 필승 교체 전략이었거든요. 항상 이기고 있을 때 비수마가 후반 한 70분쯤에 80분쯤에 체력이 떨어지면 호이비에르를 투입하면서 호이비에르가 경기 조율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날도 그런 그림을 그렸을 텐데 아쉽게 이 교체 카드가 조금 일찍 나오게 되면서 토트넘에게는 불운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도 호이비에르가 뭐 들어가서 정말 좋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3자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가 다시 이 공을 이 위치에서 받아내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패스가 딱 들어가던 이 찰나에 이 앞선에 있는 선수와 정확하게 아스톤빌라 수비수 선수들이 라인을 정확히 맞춰서 업사이드 라인에 확실하게 걸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의 이 패스가 들어가서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까지 연결이 됐지만 결국에는 업사이드 선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인터뷰할 때는 내가 좀 더 부지런했어야 됐다, 내가 좀 더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서 업사이드 라인을 이렇게 뚫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아쉬워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날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이 컨셉 자체가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면서 찬스 메이킹을 하는 게 토트넘의 컨셉이었다라면은 손흥민 선수를 보고 이 공간에다 패스를 넣어준 것도 참 좋지만 이 트랙을 부수기 위해서는 한 템포 안으로 치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가 살짝 어그로를 끄면서 내려와줄 때 이 셉세비에게 이런 패스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 업사이드 라인을 부술 수 있는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제가 왜 캡처를 했냐면, 포로가 발목 부상을 좀 입고 밖에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비카리오가 후방 빌드업 하면서 포로한테 이렇게 공을 줬습니다. 근데 포로가 여기서 정신 나간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기 상대 수비한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고 전방에 있는 선수인데 빠르게 패스를 뿌려서 우리 추가 시간에 어떻게든 공격 찬스 한 번을 더 맞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위험한 중앙 지역에서 포로가 상대편 미드필더 선수의 가랭이 사이로 공을 드리블 하려고 하다가 공을 차단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디아비한테까지 공이 연결이 되면서 정말 토트넘에게는 위험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다행히도 에미레송 노의
태클을 하면서 공을 걷어내주면서 이 위기를 넘어갔는데, 서로가 전반전 내내 잘하다가 이 장면에서 이런 실책들을 범하면서 야, 이거 토트넘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면은 아스톤 빌라에게 전반전 마지막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에메리가 손가락으로 들어가라, 우리 어차피 시간 없고 마지막 기회다, 이거 해서 우리 한 골 넣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의 제철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중앙 수비수의 이 부족한 헤더 능력을 확실하게 노리면서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에서 이렇게 넘어온 공을 바로 파우 토레스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으면서 토트넘에게 첫 번째 실점을 안겨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벤 데이비스가 파우 토레스 옆에서 맨마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은 이렇게 날라오는데 벤 데이비스가 파우 토레스보다 조금 더 앞서지 못하다 보니까, 어깨를 뺏기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편한 위치에서 파우 토레스가 헤딩을 하게 되고, 이 공이 어쩔 수 없이 비카리오의 손에 닿지 않고 토트넘 골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반전 분석이 끝났고요. 이제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